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역사상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른바 내란죄와 같은 그런 중범죄에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런 중대한 범죄를 주도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4.15 총선과 6.28 재건표 과정에서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는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그 전례가 없었던 그런 대형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범죄 가운데서도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를 파악해서 선거가 치르기 전에 특정 정당의 목표 득표수를 얻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것이 바로 QR코드를 이용한 비밀선거 침해입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지를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번만의 일이 아니고 대선부터 시작해서 2017년,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까지 충분한 데이터를 아마 축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핵심적인 선거 데이터는 2017년의 5구 대선, 2018년의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대 4.15 총선, 그리고 2021년도에 4.7 보궐선거 같은 그런 네 번의 시계열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이 어떤 정치적 선호를 갖고 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는 그런 방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유항에는 외관만으로 투표지를 변별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일렬 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입력정보를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도 없는, 그리고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지의 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QR코드를 사용하고 그 QR코드에 일렬 번호를 넣었습니다. QR코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데 QR코드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QR코드를 통해서 누가 어떤 투표소에서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QR코드의 끝자리는 이른바 7자리 숫자의 일렬 번호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배춧잎 투표지의 경우는 공병호 TV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렬 번호가 35476번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지는 일렬 번호 1번부터 인천 연수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번호가 45610번입니다. QR코드는 첫 번째 표를 던지는 사람의 1번, 다음은 2번, 3번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정보만 정확하게 주어지게 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렬 번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자가 1번, 다음이 2번, 3, 4, 맨 마지막에 45610번입니다. 결국은 기표 도장 이미지와 일렬 번호 그리고 시간 정보 등을 조합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며칠, 몇 시, 몇 초, 1000분의 1초 단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일렬 번호 등을 통해서 몇 번 투표자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3월 22일 날 스카이데일리지는 부정선거 의혹 진원지 QR코드 현행법 정만 위반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그 당시에 이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 때마다 개표 조작 의혹과 비밀투표 침해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되어 온 QR코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에 대해서 별도의 보안 대책 없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미 2018년부터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는 겁니다. QR코드와 비밀선거 침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 사용에 집착한 것은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선호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찍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정치적 선호도가 쉽게 변하지 않음을 염두에 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치 공산주의 사회처럼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빅데이터는 선거를 기획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 누구를 아무 개를 당선시켜서 몇 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 숨기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불법 활동들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바로 자신들이 비밀투표를 정면으로 위반해왔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앞으로 비밀투표 위반 사항이 밝혀지게 되면 빅데이터를 만든 자들과 이것을 악용한 자들은 국사범이나 내란범이나 또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그런 이상의 중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끝까지 자신들이 비밀선거를 침해해왔다는, 위반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공산당처럼 비밀선거 위반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QR코드는 투표지에 일렬 번호를 남김으로 전자명부에 기록이 남고 주민등록번호 검색이 가능하므로 헌법 제41조 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바코드를 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투표지에 QR코드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QR코드는 검은 손이 투표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여론 조작을 위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합니다. 시흥에서 발견된 투표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경주에서 청량으로 보낸 것임을 선관위가 알아보고 알려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헌법이 이야기하는 비밀투표를 원칙을 무너뜨린 범죄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신이 그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밀투표란 이 세상 누구도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역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사전투표는 QR코드와 명부만 있으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국민의힘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최 씨와 윤 씨도 끝까지 침묵하면 당을 깨고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김미영 원장은 아주 기정사실화합니다. QR코드를 사용한 것 자체가 바로 비밀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해온 것이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